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봉락 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란 슬로건으로 300만 인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이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이 지역구인 동구를 비롯한 인천 전역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되셨죠? 네, 작년에 승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돼 오신 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연도 부대 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의정 질문을 하는데, 시정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국장님이라도 뒤에 오시는 이제 우리 정무부 시장님이 다 답변 좀 길게, 자세하게, 그다음에 전문 용어 없이 잘 풀어서 우리 300만 시민과 또 700만 재외동포가 잘 알아들 수 있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군구별 노인 현황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강화 옹진을 빼고 전체적으로 인천의 노인 어르신 비율이 16.7%입니다. 근데 이제 중구가 15.7%, 동구가 25.8%로 구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치매 안심 그러니까 시립이라든가 구립 요양원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이제 사실 영종하고 중구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구 전체는 15.7%인데 영종 같은 경우는 10.94%고 중구 원도심에 보면 28.3%예요. 오히려 동구보다 더 높아요. 28.3%, 중구가 28.3%, 동구가 25.8%. 이걸 감안하시 볼 때 또 미추홀도 지금 거의 20% 가까이 되죠. 여기 지금 19.7% 나오는데, 이렇다 보면은 이제 공립 치매 안심 요양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 의견 어떠세요? 네, 의원님께서 중구, 동구, 또 미추홀구 공립 요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저희 전체 노인 인구 중에 12만 명이 계시고요. 저희 24% 정도 되는데 공립 요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구에 보면은 지금 인천의료원역이 있어요. 인천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8대 동구 외 때 여기를 100억을 주고 샀어요. 이게 1,300평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300평은 현재 치매안심센터하고 동구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여기 1,000평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이제 요양을 설치하자 그러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시립을 만들었을 때하고 구립 만들었을 때 각각의 장단점 내지는 비용 내지는 지원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동안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동구 치매 안심센터 부지 내에 공립 요양원 건립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 소유지에 사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시립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외에 건립 비용 모두를 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립 요양원 추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구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확보와 시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또 저희가 동구가 지방 소멸 곳이기 때문에 광역 계정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또 기초 계정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구립으로 추진하는 게 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거기에 뭐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시립할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구립할 경우에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에다 구비 들어가는데 사실 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걸 통해서 거의 구비가 안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땅의 주인이 동구니까 동구에 그래서 이제 구립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인천의료원인데 여기 요양원이지만 인천의료원이기 때문에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의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100병상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이 보통 보시면 이제 병상 가동률이 뭐 전에 코로나19 때는 뭐 80%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떨어졌어요. 5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이제 추가로 이제 재원을 출연했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상생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네, 요양원 이제 건립되면 저희가 뭐 시립 요양원뿐만 아니라 구립 요양원까지 함께 인천의료원하고 협력병원 협약 등을 이제 체결해서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에게는 또 신속하고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국장 되셔가지고 첫 번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제일 크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동구뿐만 아니고 중구를 합쳐지니까 정을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미추홀구까지 이 공립 요양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삶의 질이라든가 혹은 의료의 질이 많이 좋아질 걸 보여집니다. 네. 예,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가 조동암 국장 사장님 보시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선 6기 때 유정부 시장님 때 이제 정무부 시장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십정 이동에 5,678세대거든요. 동인천역에 2,560세대에 대해서 그 뉴스테이 아파트를 준공을 시켰어요. 그 준공 주역 중에 하나십니다. 원래 유정부 시장님이 그 해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근데 또 이제 황여진 또 정무부 시장님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역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두 분도 볼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시정부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현재 인천백화점 자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주차장인데 지금 유치권이 생성하고 있어요. 둘 다 유치권 생성인데 이게 지금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죠. 예, 거기는 그 과거 인천 경찰동의 중심지였고 동인천역 1호에 그 원돈신 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광장을 원돈신 개발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과 북광장 모두를 그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미는 여기 이제 인천백화점 자리가 있는데 사업 승인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철거할 거냐, 아니면 사업 승인 다 한 다음에 철거할 거냐, 아니면은 동시에 투 트랙으로 할 거냐, 이걸 좀 많이들 궁금해하셔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지금 그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예. 그 주차장 건립 그 사업 시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소송 중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쯤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광장 1단계, 남광장 2단계 두 가지를 나눠서 하지만 한꺼번에 그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네요. 투 트랙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양키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 양키시장 이제 공식 명칭은 송년자유시장이에요. 근데 속칭 양키시장하기 때문에 양키시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양키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한복상과 포목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이제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점이 그 기존에는 이제 LH에서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타다가 양키시장하고 북광장을 포함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 이유가 뭔지 아시죠?
중단 이유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축소하지 말라. 예.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을 하면 안 된다. 예. 또 하나는 존치 지역에 대한 전체 개발을 요구하고 예. 송현 자유시장 수용 방식을 반대하는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서 LH에서 그 진행을 못하고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광장에 대해서 지금 뭐 계획은 없을 것 같고 양키시장하고 이제 나머지 중앙시장 부분인데 중앙시장은 이제 각 개별로 개별 등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보상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양키시장은 이제 중앙시장 그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또 중앙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보상안에 대해서 특히 원주민에 대한 재정 창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상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양키 시장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중앙상사가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한 220명 정도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이 중앙상사가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에는 예. 그 주주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가 되고 예. 또 주식 배당소득세 뭐 이런 등등 한다면 보상액의 한 40% 이상을 그 세금으로 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 보상에 만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반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희는 그 이주 그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뭐 현금 보상도 가능하겠지만 대토 보상이라든지 환지 방식 등을 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토나 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참 복잡해요. 뭘 잘 모르고 그 바로 뉴스테이처럼 이렇게 뭐 입주권이라든가 혹은 뭐 우선 분양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 있고 아파트 들어가 있고 오피스텔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원주민에 대해서 우선 분양권 이거를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을 당연히 그 법상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상가 소유자는 네. 그 생활 대책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주 그 주택 이주보다는 상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상가를 선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키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3층짜리 건물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는 1층은 이제 상가고 2, 3층은 주로 이제 거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돼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단순하게 여기는 상가, 여기는 주택이 아니고 주상복합의 작은 주상복합 개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상안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키시장에 그 이제 주식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220명의 그 주주들이 지금 주식을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한테 자꾸 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 양도세라든가 뭐 그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뭐 전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업체다 팔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고려하기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검토하기가 예. 그 A 업체라는 그 데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매집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신중히 더욱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2의 전세 사기가 안 나게끔 어쨌든 이 공영 개발인데 민간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접촉을 미리 하셔가지고 어떤 의도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회사의 그 이사분들도 만나보셔가지고 적절한 보상안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그 계획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동인천역 주변 복합 단체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어떻게 그 진행이 될 건지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동인천역 그 주변 그 개발 사업의 그 전략 이렇게 말씀 간단하게 드린다면 네. 중구와 동구가 재물포구로 합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 역할을 상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인천역 앞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관통 도로 내지는 입체광장 조성하는 방안도 만들 수 있고 예.
제무포구청사를 적정 위치에 배치해서 이 그 동이천역 일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그다음에는 그 기존 상권이 형성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 상업 복합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또 랜드마크 타워 같은 그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네. 금년 상반기에 네. 빠르면 3, 4월 중에 그 지구 지정에 따른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네. 8월까지 지구 지정과 그 개발 계획을 완료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상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 2024년 실시 계획 인가를 2025년도에 마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아마 3월쯤 될 겁니다. 그쯤 되면은 그 전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인천시하고 도시공사 MOU를 체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화 방안이라든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위탁이라든가 성현 자유시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 검토하고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변경 수탁 그다음에 신규 사업 확정 절차 승인 따른 사업 수행자 인수 후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지금 그 양키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D가 아니고 거의 2등급 정도 돼요. 그래서 저게 빨리 보상이 끝나서 우선 양키장부터 저 건물 자체가 좀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희는 그래서 그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금 아직은 저희가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네. 전제로 해서 그 보상은 사실은 사업이 확정된 후에 절차를 진행하지만 네. 원칙이었었지만은 그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네. 제가 지금 실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직접 가지는 않지만 네. 내용적으로 뭐 토지 조서 작성이라든지 물건 조사, 영업 조사, 네. 거주자 조사 등등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이거가 되면은 8월 그 지구 지정과 동시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한겨진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여진 정무부시장님이 그 지금 이 인천의 도시계획, 철도, 이런 것들에서 다 관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인 다음으로 두 번째 되시면서 어쨌든 SOC에 대한 그 총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어쨌든 십장 이동하고 동인천 르네상스 뉴스테이에 대한 걸 잘 마무리해 가지고 그것도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공사 비상으로 이사로 있으면서 정말로 높게 평가했던 부분. 그래서 아마 이제 유 시장님한테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수문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천의 신곡천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에 제주의 산지천이라는 데입니다. 요 옆에는 이제 그 제주공항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올레길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수문통처럼 수문통도 여기 끝에 보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다리도 놓으면서 이제 그 각종 시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음악도 나오면서 분수대가 같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움직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청라라든가 송도는 친수공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원도심에 그런 정도에 있는 친수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천이다, 뭐 무슨 갯골수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친수공간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어. 지금 포르넥스 마스터 플랜에도 이제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대한 그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혹은 이거를 추진해야 됐다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문통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제노포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천에 물길을 복원하는 일은 예. 정말 제노포 르네상스의 예.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수문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인천에서 출발해서 그 수문통을 통과해서 화수부도로 연결해서 일진장을 지나서 화수부도를 연결해서 만수부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월미도까지 가는 이 수변 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이게 18부도까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천에 아마 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일 수도 있는 수문통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그 주민들의 그 악취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수문통 조성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아마 영역을 좀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영역도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에도 수문통 물길 보금 타당성 검토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년에 용역 심사를 통과해서 금년도에 용역비가 이제 수문통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의 용역비 1억 3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면 용역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금방 해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해결 방안에 따라서 수문통 친수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문통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걱정하는데 그거 다 당연히 그거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돼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악취 없고 정치 있는 공간이다 하면 정말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동인천 복합 개발 사업이 제노포 르네상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인데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수문통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삶의 질 향상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그 주위에 이제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집으로 가 버스 타고 근데 이렇게 수문통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정주 환경도 좋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더 유치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관광 장화가 돼서 관광객도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렇게 돼서 경제 효과도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분양성이 좋아요. 지금 동구에는 13개가 있고 중구에도 이제 8개, 미추홀도 20개가 총 48개가 지금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양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동구 의원실 때 탄원서가 많이 왔었어요. 찬성하는 빨리 진행해 달라. 그래야 분양이 잘 된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둬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성포구 매립 추진인데 지금 현재 85%인 19,000평만 매립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5%인 3,500평 미완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무허가 횟집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향후에 대응 방향, 그다음에 매립에 대한 사업 추진 일정, 그다음에 매립 활용계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성포구 사업은 2015년에 4자 협의로 시작된 사업이긴 한데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다 완성이 안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5%만 준공되고 나머지 15%가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상에 주차장이나 공원 뭐 이런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무허가 횟집에 대한 그 민원이 아주 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민원은 결국 어디에나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그 관계자들의 관계기관들의 의지와 창의적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 예. 이유가 예. 지금 이제 85% 준공이 돼 있는데 15%가 매립이 안 된 상태로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민원 문제는 그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협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서로가 미루는 네. 그 서로의 책임을 미룰 수밖에 없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조금 더 그 소통하고 창의적 사고를 좀 하면 해야 이게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윙 브릿지 연육교에 대한 건설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그 대만 까오슝 회전강 현상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막혀있던 그 연육교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지금 대만의 까오슝에 있는 다강교란 거기인데 여기는 전망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게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해양특위에서 이제 가서 보고 온 건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좀 이렇게 지금 요 해안상천로 혹시 가보셨어요, 저 부시장님? 여기 이제 예. 2차 해가지고 잘 돼 있죠. 예, 잘 돼 여기 있습니다. 2,400km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인천, 수문통, 화수부두, 만석부두, 요 해안상천 2단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넘어가면은 월미도, 월미도 이제 18부도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여기다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연육교를 자전거하고 보행을 정명한 연육교를 만들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정부 르네상스 계획에도 저 스윙 브릿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예. 좀 한 60억 정도 추정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변 공간이 예. 연결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랜드마크형 보행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십자수로에 대한 이 개발 계획도 그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북송 포구에서 또 올미도까지 여기 도로도 있잖아요. 도로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화수부두 재생 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화수부두인데 여기 이제 그 횟집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배 보이죠? 여기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배도 수리도 하고 또 만조된 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어로 작업도 하고 와서 배를 정박시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 3,300명인데. 근데 또 금년 2월달에 인천시에서 도시재생 전략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 지역이 국토부에서 예. 그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문제, 예. 구역계가 좀 작다. 예.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노후 주거 밀집 지역, 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구역계 그 노후 밀집 지역을 예. 주거 정비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그 사업계를 넓히고 예.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도시경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범위를 넓히면서 어쨌든 이 화수부두 도시재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무부 시장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중성 교통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그 질문이 되는데 우리 김주성 교통부장님 어쨌든 지금 도시철도 이전 도시철도 기본계획 세우느라고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현재 그 달빛공원에서 이제 미송중학교 국제역 터미널역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 국제역 터미널에서 지금 이제 동인천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청라 커넬시티 커넬웨이 여기라고 대충 돼 있는데 여기하고 광암역까지 해가지고 2040 도시 기본계획에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 송도 검단선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저희 그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존경하는 허시부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지금 제3호선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BC 값이 인천 도시철도망에 담기기 위해서는 0.7 이상이거나 AHB 즉 종합평가 0.5 이상이 돼야 지금 담기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은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1월 25일자로 그 GTX D Y자 노선하고 그리고 E자 노선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 추가 교통수에 대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값이 나오게 되면 늦어도 올 6월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월 이전에는 그 BC 값 또는 AHB 값이 저희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TX Y가 Y자형으로 해서 저기 영종에서부터 영종 국제공항에서부터 이제 뭐 공항버스도 연결시키고 저쪽에 김포 쪽에서부터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Y자형이 되면서 이게 BC 값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제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이제 돌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언제쯤 올라갈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일단 그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달에 이제 국토부 협의를 하고 8월쯤에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의회 보고를 하고 저희는 지금 11월 중에 내부 방침을 득한 다음에 이제 11월쯤에 저희는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천 도시철도가 이게 36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의 송도 검단선 내지는 도시철도 3호선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과고 동과 통합되면서 제물폭으로 되면서 이게 청라하고 송도하고 이런 원도심과 국제도시하고 연결고리로 제일 중요한 노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돼야 제물포구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셔가지고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대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월 23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시정복을 통해서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2024년도 사업 목표 중 찾고 싶은, 그다음에 찾기 쉬운 원도심으로 소통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의한 목적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 플래너 모델로 해서 동인천역 1원 복합개발사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시민의 이동권 확대와 도시 구조 변화에 따라 맞춘 남북축 도로망 구축 등 인천형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3년도 인천시의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와 군구,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비롯한 약 2만 3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